백두대간 33구간 산행기, 태풍 소델로가 한반도에 진입한다는 소식에 그동안 무척이나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도 대한해협을 낮에 통과한다는 소식에 그동안 마음고생을 사기며 무박 1박 2일의 산행을 위해 배낭을 꾸리고 백운 아트홀에 도착하니 많은 대원들이 나와서 버스를 기다린다. 버스가 도착하여 승차 후 인원 점검을 하고 버스는 백운 아트홀을 출발한다. 백운 아트홀 출발 22시 8분. 오늘도 광영을 거쳐 옥곡 인터체인지에 진입 후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달린다. 김총무 인사말과 정대장의 산행에 대한 안내가 있고 난 후 모두들 산행을 위해 잠을 청한다. 버스는 구마 고속도로에 진입 후 대구 방향으로 달린 후 중앙고속도로에 진입 후 안동 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중앙고속도로에 진입 후 달리다가 홍천 인터체인지에서 나와서 인제 방향으로 달린다. 국도변에 있는 화양강 휴게소에서 잠시 정차 후 인제를 거쳐 용대 삼거리에서 한계령 방향으로 방향을 튼다. 홍천에서 인제까지는 현재 4차선 도로 공사로 인하여 공사 구간은 2차선으로 아주 길이 험하다. 한계령 가까이 도착하여 산행 진입로 찾기 위하여 거북이 운행을 한다. 그런데 진입로가 없어 한계령 휴게소에 정차한다. 한계령 휴게소 도착 4시 23분. 조용하고 안개로 자욱하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차량 몇 대가 주차하여 있다. 내설악과 남설악의 경계인 고갯마루가 해발 1300m의 한계령이다. 예전엔 이 한계령이 인제와 양양을 갈라놓았으나 지금은 내설악과 남설악을 잇는 관광도로가 개통되었으며 한계령 정상에는 관광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한계령 휴게소가 있다. 도로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 시령재봉과 주전골 등 남설악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 한계령 정상에서 바라다 보는 계곡의 비경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계령에 도착하니 양희은의 한계령이란 노래가 들릴 듯 말 듯한다. 한계령, 저 산은 내게 오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 중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버리네.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한계령 휴게소에 도착하여 지도를 꺼내놓고 보니 오색약수 방향으로 내려가야만 되게 되어 있다. 오색약수 방향으로 내려가니 인제로 가는 삼거리가 나온다. 2차선 도로로 포장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대장 먼저 가서 길을 찾는다. 잠시 정대장 길을 찾으러 간 사이 오색약수 방면을 감상하니 운무로 자욱하고 설악의 기암 괴석이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이런 아름다움이 있기에 다시 찾아도 설악은 항상 아름다운가 보다. 앞서 길을 찾는 정대장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 답답하여 버스를 타고 조금 가니 전봉산 출입통제소가 나와서 여기서 내리니 정대장 여기에서 길을 찾고 있다. 차에서 내려서 선답자들의 산행기를 읽어보니 울타리 좌측 끝으로 가서 울타리를 넘었다고 적혀있다. 출입문은 굳게 자물쇠로 잠겨있고 휴식연재란 출입금지 표지판이 크게 설치하여 놓았다.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이란 벌금도 적혀있어 이곳에 있는 자체가 두렵게 느껴진다. 울타리는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하는 수 없이 좌측 울타리를 따라가서 끝지점에 가서 울타리를 넘어 진입하였다. 한계령 출발 4시 52분. 누가 볼세라 울타리를 넘어 바로 숲속으로 들어가서 지나온 길을 보니 원래는 한계령 휴게소에서 출발하여야 하나. 우리 일행이 지나온 인제로 가는 길을 만드는 바람에 한계령 쪽은 천길 낭떠러지기가 되어 한계령 휴게소에서 산행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약간을 올라가서 능선을 따라가니 오르막이 시작된다. 오르막을 힘겹게 올라서서 보니 세미 클라이밍 코스가 나온다. 바위에 밧줄이 있어 밧줄에 몸을 의지하며 올라서서 보니 운무로 인해 전혀 경치를 볼 수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운무만 없다면 경치가 끝내줄 것만 같은데 날씨가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오늘 새벽에 태풍 소델로가 부산 앞바다를 지나간다는 일기예보는 산행 자체만으로 만족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안반지대를 2억에 넘고 다시 내려가는 안반지대가 나온다. 여기서 보니 우측은 산 전체가 안반산이다. 잠시 지체가 되어 산하를 보니 운해가 자욱하다. 조 팀장 거기서 무엇 하냐고 물어보니 장일태 대원 낚시한다고 한다. 그만큼 산하는 안개로 자욱하고 조망을 전혀 관찰할 수 없다.
세미 클라이밍 지대를 내려와서 능선을 타고 산행하니 이정표가 나온다. 이정표 도착 6시 12분. 여기가 12담 계곡 삼거리인 줄 알았으나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더 가야 삼거리가 나온다. 잠시 여기서 휴식을 취하며 식수를 보충하고 출발한다. 이정표에는 망대암산으로 가는 안내가 되어 있다. 이정표 출발 6시 17분. 이정표를 출발하여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 길이 펼쳐진다. 길가에는 멧돼지들이 놀다 간 흔적들이 간간히 있으며 산행 속도는 제법 빠르다. 12담 계곡 삼거리 통과 6시 49분. 삼거리를 통과하니 가파른 오르막길이 나온다. 여기를 힘겹게 오르니 망대암산이 기다리고 있다. 망대암산 도착 7시 24분. 강원 인제군 인제읍과 양양군 서면과의 경계에 있는 산. 소양강과 양양 남대천의 분수령으로서 사면에서 발원하는 하천이 좁고 긴 협곡과 폭포, 벽담을 이룬 데다 산림이 울창하여 설악산 국립공원의 일부를 이룬다. 봉우리 전체가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 올라가서 조망을 하면 경치가 끝내줄 것만 같으나 안개와 바람으로 인하여 김총무 혼자만 올라갔다 온다. 여기서 아침 식사를 한다. 아침을 먹으니 한기가 올라와서 대원들 출발을 하자고 한다. 망대암산 출발 7시 46분. 망대암산에서 전봉산까지는 오르막길인데 가파르지 않은 오르막길이다. 주위는 초원지대로 되어 있으며 갖가지 꽃들이 피어 있어 전봉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오르막을 올라간다. 멧돼지들이 파헤친 자국이 질비하며 등산로도 파헤쳐 길을 엉망으로 만든 곳도 있다. 이렇게 오르다 보니 전봉산 정상이 다가온다. 주위는 안개로 인하여 전혀 볼 수가 없으며 오르고 통과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 같다. 전봉산 도착 8시 10분. 한계령 오른쪽으로 보이는 전봉산은 해발 1424m로 설악산 대청봉과 남북으로 마주보며 설악산 국립공원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 전봉산 일대를 남설악이라 부르는데 설악산 대청봉 남서쪽 오색천을 사이에 두고 솟아있는 남설악의 주봉으로 산 북쪽에 안고 있는 여러 계곡들은 설악의 계곡에 버금가는 경승으로 오색지구와 함께 중요한 관광지가 되고 있다. 전봉산의 남쪽 지역은 경사가 완만하여 고원지대를 이루고 있고 산행은 주로 한계령에서 능선을 따르는 길과 오색약수에서 계곡을 거슬러 올라간다. 전봉산의 속 깊은 품을 만나려면 설피밭으로 가야 한다. 인제군 길이면 진동리에서도 전봉산의 아늑한 품에 안긴 설피밭은 몇 해 전만 해도 반나절은 다리품을 팔아야 하는 오지였다. 요즘도 겨울이면 폭설로 길이 끊기는 일이 왕왕 있다. 양양 양수발전소 상부댐이 만들어지면서 숲이 망가지고 개발의 손길이 뻗치고 있지만 그래도 전봉산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숲이 있는 곳이다. 설피밭으로 가는 길은 비포장길이다. 길이면 방동리에서 8km쯤을 덜컹이며 가야 하는데 진동계곡의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가는 길이라 지루하지 않다. 또한 600m가 넘는 고지대라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시원함이 온몸을 휘감는다. 흥얼흥얼 콧노래도 절로 나는 산길을 하염없이 가다 보면 소가 바람에 날아갔다는 쇠나들이에 닿는다. 조침령을 넘어 양양으로 가는 길이 나뉘는 이곳을 지나서 다시 6km를 가면 설피밭이다. 설피밭에 머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봉산의 깊은 속내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어렵게 찾아온 곳인 만큼 전봉산이 분출하는 자연의 깊은 맛을 느끼려면 계곡으로 들어가야 한다. 설피밭 끝 집인 하늘카페에서 왼쪽으로 강성골로 가는 길은 오지마을과 숲을 모두 즐길 수 있다. 갈림길에서 차는 들어갈 수 없는 오솔길로 20분쯤 가면 강성골 마을에 닿는다. 곰치나 더덕 같은 산나물로 살아가는 산골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엿보다가 산길로 10분쯤 더 올라가면 폭포물살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곳에 닿게 된다. 땀방울이 금세 서늘한 기운으로 변하고 삽시간에 몸이 덜덜 떨린다. 아무도 없는 깊은 산중에 파묻혀 폭포물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답답한 가슴이 후련해진다. 숲이 제홀로 깊어지며 생과 멸의 끝없는 순환의 고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려면 단목령 쪽이 좋을 듯 싶다. 강성골 갈림길에서 내친 걸음으로 직진하면 하늘카페를 지나 계곡을 건넌다. 오솔길을 따라 15분쯤 가면 단목령에 닿는다. 강성골도 그렇지만 이곳 역시 산을 오르는 길이기보다 원시의 숲으로 난 산책로처럼 부드럽고 편한 길이다. 이러한 전봉산을 우리 일행은 하느님이 도움을 주지 않아 전혀 감상을 못하고
정상 기념 사진을 안개와 함께 남긴다. 정상에는 인제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정상석을 설치하여 놓았고 넓은 공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주위에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고 한켠에는 고 임주영 추모 동판비가 정상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두고 출발한다. 전봉산 출발 8시 27분. 정상을 출발하니 계속 내리막길이며 길은 잘 나있으며 이런 길을 계속 내려오니 흥포 수막터란 표지목이 나온다. 흥포 수막터 통과 8시 45분. 흥포 수막터란 표지목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발견을 못한다. 크기는 삼각점 표시 같으며 작은 글씨에 붉은색으로 적혀있다. 지도상으로는 샘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그냥 지나친다. 사거리 통과 9시 5분. 지도상으로는 양양군 서면으로 통하는 등산로인데 우측으로 표말이 붙어 있어 내려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있다. 사거리 도착 9시 19분.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보충한다. 그리고 둘레를 둘러보니 좌우로 길이 나 있는데 이정표는 없어 어디로 가는 길인지는 모르겠다. 단목령 도착 10시 18분. 백두대간에 큰 줄기를 잇는 단목령은 오색을 거쳐 양양으로 가던 옛길이다. 오색에서 올라온다면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느라 2시간쯤 비지땀을 흘려야 한다. 예전에는 지게에 소금 한 가마씩 치고 소금 장수가 오가기도 했고 감자 몇 마를 린 안악들이 넘나들기도 했다. 그런 산골의 애완 어린 풍경들이 문명의 편리에 지워져 가고 이제 오지의 깊은 정취도 사라지는 것이 못내 아쉽다. 시원한 숲 그늘에서 충분히 쉬고 나면 숲의 풍경들이 눈에 들기 시작한다. 껍질이 종이처럼 벗겨지는 자작나무며 키가 허리춤 밖에 오지 않지만 수령은 무려 200년이 넘는다는 잣나무, 박달나무, 고로쇠나무, 운나무, 물풀의나무 등 마치 식물도감을 펼쳐놓은 것처럼 다양한 수목들이 앞서서 나서며 제 모습을 통기한다. 투명한 연두빛에서 짙은 녹색에 이르기까지 제각각의 나뭇잎이 어울려 녹색의 향연을 펼친다. 싱그러운 생기로 충만한 숲의 파노라마를 정신없이 훑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각박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단목령을 박달제로 부르기도 하는데 오색의 들목에서 인제의 으뜸오지 진동리로 넘는 고개인이 고려 고종 4년에 김치려 장군이 충북의 제천에서부터 추격한 거란군을 마지막으로 섬멸했다는 곳이다. 여전히 풀숲에 가려 변함없이 등산객이나 산꾼들의 길로만 남았다. 단목령에는 백두대 장군과 백두여장군의 나무 장성이 세워져 있고 그 사이에 이정표가 세워져 있다. 백두대간 통과 기념사진을 남기며 잠시 휴식 후 출발한다. 단목령 출발 10시 20분. 단목령을 출발하여 크고 작은 980봉을 넘고 1020봉을 통과한다. 1020봉 통과 10시 52분. 1020봉을 통과하여 내려서니 김총무 부감령이라 한다. 부감령 통과 11시 35분. 부감령을 통과하니 크고 작은 봉이 나타나고 대원들 허기에 지쳐 점심을 먹고 가자고 한다. 점심 식사지 도착 12시 0분. 평평한 곳에서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어 놓고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오늘 조금 더 진행을 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그래서 내일 일찍 귀향하자고 하는 의견을 맹물대원께서 개진한다. 이런 의견을 듣고 산행하면서 결정하자고 한다. 점심 식사지 출발 12시 23분. 점심을 먹고 다시 산행을 출발하니 점심 식사오라 발길이 더듬더듬 거리며 힘이 든다. 이런 것을 참고 견디며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옮기니 1136봉을 통과한다. 1136봉 통과 12시 37분. 단목령에서 조침령까지는 거리는 멀지만 특별한 이정표가 없다. 그래서 대간을 산행하는 사람에게는 지루한 길이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을 때 현재의 자기의 위치를 알고 가야 지루하지 않고 더욱 힘이 솟아나는데 이정표가 없으면 그렇지가 못하다. 여기서 몇 봉의 고도는 본인의 고도계에 의해 측정된 고도치이므로 정확하지는 않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가는 분에게 산행시 참조하였으면 한다. 양수발전소 이정표 통과 12시 57분. 이정표를 통과하여 나무 사이로 양수발전소가 보이길래 잠시 걸음을 멈추어서 보니 한창 건설 중이다. 신문지상에서 환경단체로부터 환경을 파괴한다고 중단 요청한 것을 기사화된 것을 본 후 오늘 처음으로 그 현장을 본다. 우측으로 즉 인제군 기린변 쪽으로 건설되고 있는데 댐은 완성되어 있고 지금은 부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첩첩산 중에 양수 발전소를 짓고 있는 걸 보니 우리나라의 지하자원의 빈약함을 생각해 한다. 이렇게 양수 발전소 이정표를 보고 가니까 다시 힘이 솟는다. 주인은 잡목들로 무성하며 전혀 바깥은 구경을 못하고 앞만 보고 전진한다. 900봉 통과 13시 28분. 900봉을 통과하니 조침령이 다가옴을 느끼며 전망 좋은 곳이 나오며 잠시 여기서 멈추어 주위 둘러보니 저 멀리 구룡령 도로가 보인다. 그리고 첩첩산 중의 산들이 둘러싸여 산의 고장임을 실감케 한다. 조침령 도착 14시 13분.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와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를 연결하는 조침령은 백두대간의 한계령과 구룡령 사이에 걸린 해발 750m의 고개이다. 오른쪽은 오지 중의 오지 마을 진동리로 가는 막다른 길이며 잠깐의 포장도로는 말도 많던 전봉산 양수발전소 덕택에 생겨난 것들이다. 그 밖의 길은 모두 비포장길인데 멀고 험하여 시간이나 차량 관리를 잘해야만 별다른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비포장 도로에 내려서서 위쪽으로 걸어가니 조침령이란 표지석이 서 있다. 육군 제3공병 여단에서 도로를 냈다고 하단에는 적혀있다. 조침령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내일을 위하여 조금 더 진행하기로 하였다. 약 3km 더 진행하여 삼거리에서 빠지기로 하고 조침령을 출발한다. 조침령 출발 14시 28분. 도로를 따라 인제 쪽으로 더 걸어가니 좌측에는 진입 표시가 있어 그쪽으로 들어서서 능선길에 들어선다. 앞에 있는 봉우리를 옆으로 지나쳐서 내려가니 소로길이 앞에 있다. 소로길 통과 15시 4분. 이 길이 옛 조침령 길인 줄 알았으나 나중에야 이 길이 아님을 알았다. 다시 앞에는 봉우리가 우뚝이 기다리고 서 있어 힘을 다해 오르니 725봉이다. 725봉 통과 15시 8분. 정상에서 단독 종주하시는 분을 만났다. 혼자 41일째 연속 종주하여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 앞으로 3일 후면 백두대간을 완주를 한다고 하니 정말 초인적인 분 같다. 이렇게 혼자 단독 종주를 하려면 담력과 체력과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체력과 담력은 우열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런 세 가지를 갖추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725봉을 통과하니 내리막길이 계속된다. 옛 조침령 도착 15시 12분. 옛 조침령 도로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한다. 주위를 둘러보니 길이라기보다는 풀밭이 많고 풀이 무성하여 길을 분간을 못할 정도이다. 양양 서면 쪽은 길이 아예 없다. 인제 쪽은 그래도 길이 분간이 가는데 희미하게 우마 도로가 보인다. 이 길은 쇠나들이와 양양의 윗서림을 연결하는 옛 길이다. 지금은 신조침령이 신장로가 나 있어 옛 이야기로만 전하여지는 전설 속에 사라진 길로만 생각해 한다. 옛 조침령 출발 15시 18분. 다시 앞에는 봉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여기를 올라 능선을 따라 가다 보니 다시 내리막길이 나온다. 이 길을 따라 내려오니 좌측으로 빠지는 바람부리 삼거리가 나온다. 바람부리 삼거리 도착 15시 55분. 오늘 도착점에 도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내려갈 것을 생각하니 난감하다. 바람부리 삼거리는 지도상에 등산로 표시만 있지 지명은 없다.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니 바람부리 삼거리라고 한다. 이 아주머니는 옛날에 이 길을 이용하여 구룡령까지 나무를 채취하러 다녔다고 한다. 바람부리 삼거리 출발 16시 4분. 삼거리를 출발하니 사면으로 길이 있고 능선에 도달하면 특급 경사 하산길이 도로까지 계속 이어진다.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아 희미하게 길이 나 있는데 이틀이나 연속 우리 대원들이 이용하여 이제는 확실히 길이 나게 되었다. 험한 급경사 내리막을 내려오니 도로가 보이고 우리가 예약하여 둔 민박집이 바로 길 건너편에 있다. 민박집 도착 16시 51분. 예약해둔 민박집 그루터기 쉼터에서 여장을 푼 후에 바로 밑에 있는 냇가로 가서 알탕을 하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상쾌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알탕을 하고 준비하여 온 하산주로 한 잔 술로 피곤함을 달래며 서로 간의 대화로 하루의 고생함을 이야기하며 하루의 일과를 정리한다. 그리고 조용히 잠자리에 든다. 그런데 몇몇 대원들은 하산주가 성에 찼지 않았던지 택시로 낙산사에 가서 동해 오징어회로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왔다고 한다. 그루터기 쉼터 주인 이상덕. 전화 33,673-8767 8768 33구간 후기.
자연 휴식연제라 그동안 북진을 하여 산행을 하던 것을 이번에는 역진하여 남진을 하게 되었다. 법으로 금지된 것을 하게 되면 범법자인데 그럼에도 백두대간을 완주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런 것을 타파하고 강행하게 되었다. 전봉산 일대는 자연 원시림으로 그만한 보존 가치가 있기에 휴식연제를 연장하며 보존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설악산을 보려면 전봉산에 올라가야 전체를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것을 안개가 무산시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려와야 했다. 언젠가는 시간이 나면 전봉산에 오를 것을 약속하며 아심을 후기로 남겨본다. 산행기 전도사 전영선, 영상 편집 넓은 산 양동아